네, 지방선거 끝났습니다만 여야 모두 약간의 내용이 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도 미룬 채 국회는 장기간 공전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지방선거 끝나고 첫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지방선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하자면 국민의힘에 국민들이 확실하게 유권자들이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뭐 우리 국민의힘이 잘해서 밀어줬다기보다는 민주당이 잘 못해서 국민의힘의 대신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대통령 선거 직후에 치른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이 당선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당을 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거 결과가 좋았는데 또 권력, 고난이라는 건 또 책임이 다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저희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예. 국민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좀 더 편안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 여당 원내대표로서 지금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진척이 전혀 없잖아요. 예. 어떻게 지금 현 상황은 보고 계세요? 우선 원구성 협상 타결을 이루지 못해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예. 또 근데 이 민주당의 내분도 또 이런 협상 타결에 좀 지장을 초래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이 작년에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약속만 지키면은 원구성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만 주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뭐 다 무난하다. 그리고 이제 의석수에 비례해서 11대 7로 나누는데 예. 법사위원장을 약속대로 주면은 예. 우리도 뭐 많이 양보할 용의가 있습니다. 예. 그 전반기 때 합의해 놓은 거 보니까 그 합의문이 분명히 있긴 있더만요. 예,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때 국회 그게 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례대로 그렇게 한 건데 다시 이제 후반기면 다시 원내대표끼리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국민들이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구차한 논리라고 구차한 논리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차지했기 때문에 입법 폭주가 일어났고 그 입법 폭주에 대한 심판이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작년에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도 그 당시 워낙 비판 여론이 비등했기 때문에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걸 좀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를 준다 그랬던 거예요. 자진해서.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에 본인들도 계속해서 주장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 법사위원장만 국민의힘이 가지게 되면 상임위 배분이랄지 국회의장단 선출 뭐 이런 거는 다 원샷이네. 예, 원샷으로 일괄 타결하자. 민주당은 지금 뭐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고 하자 뭐 법사위원장 하는데 그 뭐 시간차로 다 독차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국회의장단 선출에 저희도 협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주겠다는 것을 공언을 하면은 뭐 국회의장단 선출 먼저 해도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원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20일의 기간을 정해서 행정부에서 대통령이 국회에다가 인사 검증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만약에 그 사이에 인사청문회가 없으면 10일의 기간 이내에 뭐 이틀이든 3일이든 간에 다시 재송부 요청을 하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본인의 직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대통령이 임명하고 싶으면 임명하는 건데 제가 언론을 통해서 또 정부 수석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국세청장은 전반기 그 임기가 종료되기 13일 전에 이미 접수가 됐어요. 그때 여러 차례 그 기재위 간사 민주당 간사에게 하자라고 했는데 민주당 간사가 거부를 하고 뭐 알아서 임명해라. 뭐 후반기에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밀어놨거든요. 그거는 뭐 국회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임명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이제 장관하고 합참의장 지금 3명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금융위원장 들어오는 부분은
그 부분은 조금 더 행정부에서 조금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주십사 하는 요청을 했습니다. 후반기 원구성 이후에 그 청문회를 통해서 청문을 하고 임명 여부를 결정하자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행정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보인다. 이런 이제 논리로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이제 못하게 돼서 특히 이제 그 제가 언론 보도를 쭉 보다 보니까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 시절에 이게 일반적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그 뭐 정치 자금을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하면은 뭐 그걸로 국고 반납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돈을 탈탈 털어서 이제 뭐 다 쓰는 것 같은 행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보니까 뭐 회식도 굉장히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뭐 자동차도 그렇게 그 약간 좀 바꿔가지고 이렇게 쓰고 사적으로 쓰고 뭐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게 정치 자금이라는 거는 공적 자금이에요. 예. 그거는 공금과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의정 활동을 위해서만 사용을 해야 되고 의정 활동 이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면은 전부 정치 자금 횡령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써도 다 적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아마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 건지 보좌진이 잘 모르고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그 경위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니 일반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이게 처음 한 번 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막 해버린 건지. 잘 모르고 아마 하지 않았나. 또 비례대표고 이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통상 의원들이 자기가 재선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선거에서 승리할 것이다 생각하고 승리하면 또 정치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정치자금을 아껴 써요. 아껴 쓰는데 낙선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은 자신한테 주는 정책을 다 못 쓰고 당에다가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고에 하든가 당에 하는 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구나. 예. 그래서 통상 선거가 끝나면은 당 자금이 조금 풍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되겠고 사면론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론에 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찬성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82세의 고령입니다. 그리고 건강도 좋지 않으시고 그런데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이미 사면에 대해서 지금 자유로운 몸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형평성이라든가 또 전직 대통령이 계속 수감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좀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는 뭐 당연히 국민통합이라든가 형평성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통합 차원이면은 그 8.15 때 혼자 이명박 전 대통령 하기는 조금 좀 부담이 있지 않나요? 글쎄 뭐 아마 이제 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무비서관으로서 사면을 주무비서관이었거든요. 지금 6월 초지 않습니까? 8월 15일 사면은 지금은 뭐 전혀 사면을 준비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뭐 사면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최소한 뭐 7월 한 15일 정도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통상 모든 행정부 역대 모든 정부의 1년차 8.15 때는 대대적인 사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면의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논의가 아니지만은 과거 정부의 전례를 비춰보면 금년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이재용, 김경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뭐 그 부분은 아직은 구체적인 그 대상자를 상대로 검토하는 그런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언급하는 것 자체는 부적절하다. 너무 빠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출신의 인사들이 너무 많다 이런 이제 언론 비판이 쭉 있었고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는데 원내대표님이 통화를 했는데 대통령이 검사 출신 더는 기용 않겠다고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나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하면 또 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약간 좀 상치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예. 지금 상태에서 예. 제가 여쭤본 거는 이번에 이제 정부 행정부처의 주요 직위에 예. 더 검사 출신을 기용하실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예. 지금은 없다는 말씀이고. 아, 지금은 없다. 예. 예. 대통령 말씀은 향후에 뭐 인사라는 것이 뭐 한번 뭐 또 장관이 그렇죠. 바꿀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향후 필요하면은 이기, 예. 뭐 2기 때 가서 나 3기에 가서 미래에 만약 필요하면 쓸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상당히 많은 거는 사실이잖아요. 글쎄 상당히 많지는 않고 예. 과거에도 청와대 검사 출신들이 서너 명씩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도 3명밖에 없어요. 대통령실에. 예. 그리고 법무부 장차관은 그것도 집어넣으면 안 되죠. 원래 법무부 장차관은 검사 출신이 간 것이 통상의 예였고 그리고 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권에 몸담은 지 10년이 넘은 사람들을 검사 출신으로 분류해서 거기다 카운팅하는 것 자체가 이건 좀 억지스럽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분들은 그냥 권영세나 그분들은 그냥 정치인이다. 저 박민식, 권영세 뭐 검사 생활 몇 년 했습니까? 오히려 정치를 더 오래 한 사람들이지. 예. 그리고 이미 정치인으로 다 알려져 있지 그 사람들 보고 일반인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검사 출신인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아마. 예. 그리고 이제 예. 유일한 게 이제 이복형은 금감원장 경우를 갖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검사 출신. 예. 이제 금감원의 그런 지금까지의 그런 뭐 업무 태도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금감원의 그런 데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많았기 때문에 가끔 이 조직을 새로 쇄신하거나 개혁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으면은 외부 수요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 법무부 장관을 판사 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면 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갖고 있고 또 금융수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전문성과 능력은 인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 과연 잘하는지 못하는지 한 6개월에 1년을 지켜보고 그때 가서 잘 못하면 비판하면 되는 것 아니냐 잘못된 인사가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전 옳은 태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그 민주당 내용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준석과 정진석의 갈등은 내용인가요? 아, 글쎄 하여튼 네. 그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싸우는 모습으로 네. 비춰져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어제 저희 방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화가 왔는데 두 분 모두를 비판하는 전화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아, 예. 이제 좀 더 성숙한 그런 태도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 거기서 비판을 하는 거는 뭐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거기에 감정이 지나치게 섞이고 여과 없이 표출되는 거는 이제 좀 지양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제자를 보니까 뭐 정진석 부의장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예. 이준석 대표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냈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부터는 이 소위 뭐 이런 다툼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이준석 당대표가 혁신을 주장하면서 혁신위를 만들었고 거기에 관해서 우크라이나를 가고 뭐 혁신을 만든 게 이게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냐 이게 우선순위냐 뭐 이러면서 이제 갈등이 촉발이 됐는데 그 갈등의 이야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을 더 지지하고 뭐 보좌해야 된다는 윤핵 깐파와 이준석 당대표와의 어떤 갈등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이게 이제 총선을 앞두고 어떤 공천까지 당대표 추후 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유당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니까 혹시 그 이전에 어떤 당대표의 권리 상태 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 그런 행동인가? 글쎄 뭐. 네. 뭐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당대표는 전당대회 선출돼서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예. 뭐 누가 한 개인이 흔들어서 예. 당대표 고리 상태가 생기지는 않거든요. 윤리위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윤리위는 이제 독립된 기관이고 예. 당대표로부터도 독립돼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 누가 왈왈왈 그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글쎄 그거는 뭐 본인들이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그건 너무 지나친 해석이고 예. 또 공천도 차기 당대표 차기 지도부에서 행사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22대 국회 공천은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표와는 좀 무관한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원 공천 때문에 뭐 문제 제기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지나친 억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여하튼 뭐 저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원내대표인 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의원들로부터. 뭐 말 한마디 어떤 결정 하나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방송에 나가서 그건 잘못됐다 뭐 하면서 많이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래 비판받는 자리예요. 대통령이든 장관이든 당대표든. 예. 회사도 마찬가지 사장이 비판받는 자리지 뭐 칭찬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해 줄 필요가 있고 예. 또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그걸 또 일일이 대응하거나 대꾸할 필요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만 본인 얘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여하튼 이 혁신이란 문제는 그거는 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백가쟁명식 의견 표출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혁신위는 만들어지는 게 맞다. 이미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예, 예. 이미 기정사실화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백가쟁명식 표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역지사지하면서 좀 더 활발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포용하자. 예. 그러면 뭐 혁신위에서 논의돼야 될 의제들 같은 경우 우선 순위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혁신위원장이 정해졌고 혁신위가 본격적으로 구성이 안 됐으니까 예. 혁신위원들이 당내 구성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자율권을 줬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신들이 뭘 혁신할 것인지 어디까지 혁신할 것인지 그리고 이 혁신의 효과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부분을 다 혁신에서 검토를 해야죠. 예.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민들레라고 민심 들어볼래라는 의원 모임이 다음 주에 발족을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음 주에 발족을 합니까? 글쎄 저도 뭐 그 보도를 보고 처음 알았는데 예. 일단은 이게 이제 당의 공식 당정 협의체가 있잖아요. 그런데 별도로 이제 국민이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의원들이 모이면 저는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30여 명 규모로. 예. 그래서 단순한 공부 모임은 장려를 해야죠. 예. 그거는 뭐 의원들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무엇이 국민을 위한 길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내대표로서 그런 공부 모임은 저는 장려를 하고 예. 또 그런 공부 모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의원들의 그런 역량이 커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인 당장 협의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참석해서 정부의 민심을 전하고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이 주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뭐 친윤계 모임인가 이렇게 이제 언론은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건 아마 이제 뭐 그 취재에 응한 의원들이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잘못 얘기한 것 같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순수한 공부 모임, 그다음에 오픈 플랫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부 모임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그런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이게 공식적인 당정 협의체와 별도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처럼 비춰졌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이거는 아니에요? 뭐 정말 부적절한 얘기고. 이준석 대표도 이게 새 과시형 사조직 모임이다 이렇게 그냥 정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자칫 잘못하면 이거 개파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또 이게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저는 방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과거에 제가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때도 소위 말하는 이런 친박 진박 뭐 이런 모임들이 있었는데 결국 이게 당의 분열로 이어져서 그다음에 정권 연장의 실패로 이어진 예가 많고 당이 몰락의 길로 가는 예가 많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사안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거는 뒤로 확인해 보니까 순수한 공부 모임이더라고요. 그런데 뭐 기사 내용을 보면은 뭐 이게 공부 모임을 넘어선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당내에 이런 식으로 비춰줄 수 있는 단순한 공부 모임 이상으로 비춰줄 수 있는 모임은 자제를 하는 것이 맞고 그건 지양하는 것이 맞고 이거는 우리 자칫하면은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런 의도가 있는 모임이라 그러면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앞장서서 맡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니었다. 예. 확인을 해보니까 확인은 혹시 장재원 의원한테 하신 거예요? 아니 뭐 여러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여러 의원들한테 물론 장 의원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통화했고. 다른 여러 명 의원들하고 제가 통화를 해봤더니 너무 기사가 오버해서 나간 거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아마 15일 날 발족하기가 어쨌든 이렇게 보도가 됐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발족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랬군요. 15일 날. 예. 알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